네, 부총리님. 지난 7월 31일 날 세제 개편안 발표하셨죠? 네네. 오늘 업무보고 하셨죠? 네. 두 가지 사이에 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뭔가 아십니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네. 7월 30일 날은 지난 정부에서 50억 늘려놨던 걸 10억으로 낮추겠다고 했고 오늘은 그 내용이 쏙 빠졌는데 네. 안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실수로 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속도가 느린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은 출렁이고 있는데 그 부총리님 개인 소견은 뭔가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뭐 또 국민적인 입장, 그리고 또 정부가 보는 입장, 그리고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 여러 가지가 또 사실은 이게 또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고. 글쎄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용산이나 당의 입장을 너무 눈치 보시는 거 아닌가? 경제수장답게 소신을 갖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미 협상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그래프 지난번에 한번 보셨을 텐데 한국은행 총재님 계십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가 연간 설비 투자하는 금액 뭐 200조를 조금 넘고 있고요. 250조를 안 되는 금액인데 지난번에 부총리님 가셔서 3,500억 불 대미 펀드 하겠다고 한 거는 그 금액 우리 1년에 설비 투자하는 금액 전체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일부 보도대로 25일 날 가서 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되면 3배, 5,500억 불, 즉 일본 수준에 가게 되면 우리가 연간 투자하는 돈의 한 3배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인데 25일 날 가시면 또 1,000억 내지 2,000억 정도 추가 투자를 약속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기업들이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 이건 기업들이 추가로 또 더 할 거다 이래 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돈이 약 5천억 가까이 나간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합하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다시 질문할게요. 3,500억 불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근영세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정부가 투자하는 거라 그래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투자, 보증, 대출. 네. 정부가 그렇게 투자를 하면 정부가 이게 뭐 485조 원 트럼프 임기 중에 3년 5조 계산하면 1년에 한 150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요. 물론 뭐 트럼프는 자기 임기 중에 투자하기를 원하겠지만은 사실은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를 하고 공장을 짓고 하는데 3년 안에 그 돈이 저는 사실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5년이나 6년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에도 1년에 100조 정도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우리 예산 규모가 얼마인데 100조를 어떻게 조달하고요? 보증을 쓴다고 하더라도 4년이나 수출입은행 또는 무보의 자본금을 늘려야 할 텐데 지금 맥시멈으로 지금 보증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어디서 재원을 확보합니까? 그건 정부가 이제 출자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자를 하는데 정부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100조, 200조 되는 돈이 도대체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예산 670조, 700조 정도 되는데 그 100조를 1년에 투자한다? 150조를 투자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1년에 100조, 150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약속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토탈 총액만 확정해 놓은 거고요. 이걸 또 말이죠.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아까도 답변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보증을 쓰고 대출을 해주는 그 대출을 받고 보증을 받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기업이 아니면 누가? 미국에 있는 조인트 벤처 미국 회사들이 하는데 우리가 보증을 해주고 이렇게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글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좀 더 연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조선만 따지면은요, 미국의 조선업 관련된 기업이 조선은 아무도 그렇다 없습니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나머지도 않잖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 기업이 보증받아서 투자하는 게 오히려 우리 기업에게 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룩 롤린스 장관 혹시 저번에 가서 만났습니까? 미국 농무부 장관. 저는 안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이 양반이 AFPI 즉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를 만든 양반이거든요. 이분이 이달 초에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했는데 쌀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25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총님 지난번 답변은 쌀 시장은 전혀 개방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림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직을 걸고 막을 수 있습니까? 지난번 답변하신 거 사실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런데 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변인 또 그러고 농림부 장관 그러고 왜 이렇게 지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미국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네. 좀 잘 지켜주셔야 될 네, 것 네. 같고 말씀하신 거 꼭 지키십시오. 그다음에 국채 이자가 드디어 이제 우리 올해 국채 이자가 30조 원을 넘게 되는 거죠. 네. 롤오버나 리바등 한다 하더라도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이자만 해도 30조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 정도로 우리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그 얘기하지만 D1, D2, D3, D4 중에 우리 정부는 D4는 인정을 안 하니까 D1, D2, D3를 보더라도 정부는 계속 D1만 발표해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급만 부채를 발표하는데 국제 비교 기준은 뭡니까? D2입니다. D2죠. 네. 그런데 왜 D2를 정부는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IMF가 우리 정부는 23년까지만 발표했어요. 보시면 그린색으로 녹색 선이 이제 D2 선인데 D2가 우리는 23년까지만 발표를 했고 빨리빨리 발표를 안 해요. 근데 IMF는 25년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25년 가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56.6%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 왜 기재부는 빨리빨리 안 내놓는 겁니까? 국제 기준을 빨리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검토해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D2 기준은 발표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빨리빨리 해야지. 네. 지금 2024년께 발표가 안 됐다니까요. 네. 25년인데. 그다음에 D3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D4까지 발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 공무원,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 충당 부채가 법률에 의해서 보전해 주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데 우리가 그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다 우리 적자지, 우리 부채죠. 근데 왜 D4는 또 포기를 하고 D1으로만 계속 D1으로 계속 고집하시는 거는 부채 규모를 작게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 중에는 우리 GDP 대비 아직 50%도 안 넘었다. 미국보다 훨씬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D4 기준으로 하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사적연금이나 공적연금에 대한 충당 부채 이게 없어요.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D1, D2, D3, D4를 좀 전부 다 발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대통령께서는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210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충당할 생각입니까, 부총리님? 예,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지금 210조가 그 세입 확충을 통해서 94조, 그다음에 지출 절감을 통해서 106조, 민간 투자 활용해서 10조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